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 독서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안내하는 오성경입니다. 저는 독서문화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강의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5년쯤 지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성공 독서 코칭 센터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분 언어사고력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특히 공감했어요.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요, 이 머리 위에 왜? 라는 물음표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논리적 오류나 빈틈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새롭고 다르게 보는 눈도 있고요.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살아가면서 실수할 확률도 낮겠죠? 비판적 사고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삶을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드하는 사람인 거죠. 독서는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용 중심, 독서 결과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독서 과정 중심, 독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책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러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책 읽는 거지 불행하기 위해서 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독자 개인의 취향 파악이나 재미, 흥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즐겁고 유익하고, 유익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요즘은 독서, 리딩, 그 다음에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딱 합쳐서 리딩테인먼트라는 말도 생겨났어요. 왜 읽어? 뭐 읽어? 어떻게 읽어?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하자면 어떤 독자인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우리 애는 책을 너무 안 읽는다. 또 쉬운 책만 읽으려고 한다. 책보다 게임이나 핸드폰만 한다.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왜 책을 안 읽는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부모님, 당신은 책 읽으십니까? 왜 읽는지 아십니까? 어떤 책을 읽으시죠? 혹시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책 읽기보다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답변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책 읽기를 부모님 스스로도 습관에서, 일상 안에서 습관적으로 혹은 편안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책 읽기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이하고 똑같거든요. 문자 해독할 줄 안다고 해서 책 읽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 해독과 독해는 다른 거예요. 문해력 다른 거죠. 다른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있고 운동도 있고 음악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오감을 훨씬 더 본능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우리가 쉽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좋은 쪽으로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근데 책 읽기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점점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를 잘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애착관계, 그리고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부터 책 읽기와 관련한 감정 컨트롤을 하셔야 되겠죠. 잘하진 못해도요,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에서 책 읽기와 함께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아이도 책 읽기에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 수준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어떤 독서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독서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서 티칭과 코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위기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위기라는 인식 아래 가만히 있으면 진짜 위기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주도적으로 사느냐, 지배당하느냐 이런 갈림길 안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계가 못하는 게 뭘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섬세한 감정 읽기, 공감, 소통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힘, 비판적 사고력, 뭐 이런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하고 자기 삶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 이건 제대로 의미를 분석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뭘까? 바로 읽고 쓸 줄 아는 힘, 문해력입니다. 문맹과 독서맹은 달라요. 문자를 해독하면 문맹에서 탈출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맥락적 의미, 뭐 숨겨진 의미,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못 찾아내면 독서맹이 되는 거예요. 고급 문해력, 주어진 정보 안에서 의미 있는 걸 골라내고 만들어내고 자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지식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OECD 국가별 문해력 차이가 사회 문화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놀라실 텐데요. 4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1등급 사이에 임금이 2.9배, 봉사활동 참여도도 2.5배, 그다음에 자기 신뢰감 이런 거는 2.3배, 그다음에 취업률 이것도 2.2배나 차이가 생긴다고 해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책 읽기 능력이 바로 생존력인 셈인 거죠. 나이, 인지, 정서, 신체 발달에 따른 독서력 발달 단계가 있어요. 보통 생애 주기별 독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아의 핵심은 책에 관심 갖기, 그리고 책과 친해지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 시기는 읽고 쓰는 능력 그 자체를 배우고 익히는 시기예요. 청소년기는 읽고 쓰는 능력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데, 진로를 찾아가는데 적용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어야 되고요. 성인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책 읽기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쓰는 능력 자체가 그냥 자유자재로 된다.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아 시기에 책에 관심 갖기나 책에 친해지기, 이 과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 혹은 주 양육자, 돌봄 담당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책을 만나는 시기니까 그 편안함을 느끼게, 그 환경 안에서 책과 즐거운 경험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물성을 지닌 책을 통해서 오감 인지도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주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읽어주는 전중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책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북토킹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책이랑 함께하니 행복하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평생 독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아동 시기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독에서 묵독으로 가는 중에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유창성, 혹은 뒤에 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는 자동성,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돼요. 글 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이 세상과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가는 것, 읽는 방법 자체가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쓸 때 몸에 익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서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읽은 것을 자신의 삶에 서서히 적용해가는 시기입니다. 고전을 통해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들,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철학적 사고를 길러내는 그런 글들도 읽으면 좋겠죠. 근데 책을 읽고 난 후에 혼자만 알고 있으면 오독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토의나 토론,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어떤 의미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긍정 차원에서의 집단지성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민주시민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한 4학년 정도만 되면 벌써 학교 공부의 분량도 만만치 않고요. 학원 숙제들도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있으면 그거 읽지 말고 숙제부터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집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공부 잘하길 원하시잖아요. 여러 과목 모두 골고루, 그쵸? 그러려면 우선 학습 내용을 잘 흡수해야 되겠죠? 잘 흡수한 내용을 평가받을 때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내길 원하시는 거죠? 예, 이 모든 게 문해력, 고급 독해력과 연결되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불수능이라고 원성이 잦아있잖아요. 특히 국어 시험이 힘들었다고 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문해력과 독해력을 갖춘 사람이죠. 정보를 빨리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요. 독서는 도구 교과예요. 다른 교과는 내용 교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내용 교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읽히려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갈고 닦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책을 읽어온 친구들이 독서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쉽게 되지 않고 인내력도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능이나 아니면 여러 초긴장 상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수능처럼.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책 읽기를 하면서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제일 식상하기도 해요. 이런저런 책 추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많은 책들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 추천을 하려면 실제로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엄청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좋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르고 독서 수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어떤 독서 자료 이런 것도 달라요. 각자 자신한테 적합한 책은 스스로 고르셨으면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바로 움직이시다가 처음 만나는 그 책부터 읽으세요. 아이들 책일 수도 있고요, 엉뚱하게 평상시에 관심 없었던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읽다가 안 맞으면 그만 읽고 다른 책을 또 찾아보세요.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보다 좋은 거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먼저 탐색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책 읽기는 내게 주어진 권리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최대한 즐겁게 누리셔야죠. 자,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저랑 함께 책 읽으시죠. 책 고르러 갈까요?